예전에는 나이가 많으면 치아 교정을 왜 하냐, 치아 교정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는 30, 40대뿐만이 아니라 50대의 교정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로는 부종교합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유전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크게는 턱뼈, 즉 골격이 성장에 문제가 있어서 너무 크게 자라거나 또는 너무 작게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골격은 정상이지만 치아 사이즈에 문제가 있어서 골격과 치아 사이즈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치아의 개수 이상 때문에 치아가 더 많이 나거나 또는 적게 나서 부종교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골격이나 치아는 정상인데요. 혀 내밀기나 손가락 빨기, 입으로 숨을 쉬는 구호흡 등의 습관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종교합도 있습니다. 이렇듯 부종교합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부종교합을 치료할 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을 내린 후에 그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교정이라고 하면 대부분 심미적인 것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교정은 심미적인 목적뿐만이 아니라 씹는 기능이나 발음, 그리고 치아 배열을 통해서 구강 위생을 더 좋게 하려는 기능적인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부종교합의 양상이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부종교합이 있다면 심미적이나 기능적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교정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교정 시 발치를 하느냐 마느냐의 유무는요, 환자분들을 교정 진단할 때 치과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진단 기준에 따라서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판단을 내리고 단순하게 삐뚤어진 치아들을 배열하는 것만으로는 환자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턱뼈의 크기에 비해서 치아가 너무 크거나 또는 턱뼈와 치아 사이의 균형이 맞지 않을 때 등등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치아 교정은 나이에 상관없이 필요하다면 시행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많으면 치아 교정을 왜 하냐, 치아 교정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는 30, 40대뿐만이 아니라 50대의 교정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로는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습니다. 치아를 가지고 써야 할 잔여 기간에 대한 중요성을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인식하게 되면서 치아의 배열이나 또는 기능상 문제가 되는 부종교합을 치료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성인들의 교정은 치료 방법이나 시기 등은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다만 아주 어린 성인들에 비해서 치조골이나 턱뼈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기간이나 속도 등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조절을 하면서 치료를 하게 되십니다.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인 만큼 오랫동안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꼭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치실을 사용하면 치실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치아 사이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치아 사이가 벌어졌다 하더라도 치실을 빼고 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니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문제시 되는 건 이쑤시개의 사용인데요. 그 이쑤시개로 인해서 치아가 벌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충치는 크게 초기 충치, 중기 충치, 말기 충치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초기 충치의 경우는 성인이 된 이후에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거나 진행이 되더라도 더디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과 의사의 판단 하에 치료를 시행하지 않기도 합니다. 멈춰진 충치라도 다시 진행이 되면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강청결제는 세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장기간 사용을 하게 되면 구강 내에 있는 유해균뿐만 아니라 유익한 균까지도 많이 없애게 되어서 오히려 곰팡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구내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너무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치약 안에 들어있는 계면 활성제의 성분과 구강 청결제 내의 특정 성분이 반응을 해서 착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양치 후에 바로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60년대나 70년대 이전에는 실제로 저희들도 소금으로 양치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훨씬 더 좋은 기능을 갖춘 치약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소금 양치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소금 양치 후에 환자분들이 좀 입안이 개운하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소금에 거친 입자가 굵은 연마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굵고 거친 소금 때문에 치아에 마모가 일어나서 치아가 시리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치약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금 양치를 아무리 하지 말라 이야기를 드려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거친 소금으로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가는 소금으로 또는 소금을 희석해서 소금물로 입안을 가글하는 것 정도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1년에 한 번 정도의 스케일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흡연을 한다거나 또는 치주질환이 심하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에 한 번쯤은 치과에 들러서 검진을 받으시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스케일링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들이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가 치과마다 충치의 개수를 다르게 말하는 경우일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충치 치료를 해야 되는 중기나 말기의 충치는 이견이 없을 텐데요. 초기 충치 같은 경우에는 치과 의사들마다 판단이나 진단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충치가 진행이 되는지 진행 상황을 보자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고요. 어차피 충치가 진행이 될 거니까 충치의 크기가 작을 때 미리 치료를 하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전문 지식이 없는 환자분들은 매우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본인이 원래부터 다니고 있던 주치의 선생님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주치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환자의 상태를 봐왔기 때문에 환자의 충치 진행 속도와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환자들도 치료에 대한 기준과 요구가 모두 다르듯이 치과 의사들도 본인의 치료에 대한 진단 기준이나 진료 방법들이 모두 다릅니다. 어느 치과에 가시든지 치과 의사들은 본인의 치료 방법이나 진단 기준은 다를지 몰라도 환자분들의 치아를 치료를 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기본 사명은 똑같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치과랑 환자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치과에 가셔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신 다음 내 마음이 가는 곳으로 가세요. 내 마음이 편한 치과가 가장 좋은 치과입니다.